이번에 그 중국문화원에서 하는 전시는 일반적인 그런 갤러리나 미술관의 전시하고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, 특히 과거에 여기가 가정집이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방들이 있습니다. 이 방들마다 작가들이 하나씩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, 제가 이제 그 전시를 하고자 했던 그 작품들은 제목이 소풍 가는 날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와 어떤 가족들과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었고,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그런 보상으로 어딘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,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구성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. 강아지는 이제 그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,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과거에 어떤 코로나가 없었을 때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원래 살았던 어떤 테두리랄까 바운다리랄까 그런 데서 그 코로나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표현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 행복감을 강아지 엄마 아빠 또 애기 강아지 새끼가 있는데, 거기 보면은 작은 이런 동글동글한 그런 열매 같은 게 몸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, 그게 그 강아지가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뿅뿅뿅뿅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. 네, 그게 코로나를 저는 표현한 거죠. 코로나를 그 안에 불들어 있는 것들이 그것을 떠나오는 어떤 상황을 만든 겁니다. 코로나를 떠나가는. 예, 코로나를 떠나서 이제 없는 세상,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. 저는 이제 금속공예로 그 어떤 현재의 어떤 조금 비판적인 그런 상황을 작품으로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작업하기도 하고, 또 많이 하는 게 커뮤니티 아트라고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작업해서 만드는 거,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를 이제 2009년도부터 얼마 전까지 매년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, 올해는 한 8천 몇백 개의 등으로 감천 그 등 달기 그런 어떤 행사로 8천 몇백 명이 각자가 그린 것들을 마을에 설치하기도 하고,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하는 그런 그 뭐 퍼포먼스랄까 그런 것을 뭐 감천에서도 하지만은 일본과 중국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제 작품은 이제 감천에 주로 이제 물고기, 나무로 된 물고기 작품들. 그 물고기도 개개인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,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, 또 그 공동체에서 또 자기가 또 떠나고 싶은 곳으로, 물고기는 마을 안이 수족관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고,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이제 마을을 전체 그런 것을 기획하고 또 작가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했습니다. 사실 그 감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또 좀 척박한 어떤 그런 그 시대, 한국 전쟁이 끝나던 그런 시점에
1958년도에 그 마을이 생성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피난 와서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을 주로 누가 책임을 졌냐면 어머니들이 책임을 졌는데, 그 어머니들의 일터가 주로 자갈치와 공동어시장, 또 감천항의 그 부둣가에서 물고기 작업을 주로 하고, 또 거기서 남은 물고기들을 갖고 말려서 행상하고, 그거로 애들 공부시키고, 또 그 남은 물고기로 애들 먹이고, 그래서 감천의 물고기는 어머니의 물고기라는 거죠. 그래서 초기에 그 물고기를 만들었던 재료들은 전부 다 고기 상자를 뜯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, 그게 이제 너무 그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조금 좋은 나무를 쓰지만 처음에는 고기 상자를 뜯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58년 개띠인데요, 강아지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어떤 그 소재를 택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 부여하기도 하죠. 근데 이제 작품에 있어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관람객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, 이것은 그냥 개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가족의 구성을 강아지로 했고, 또 강아지가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아지를 의인화시킨 거죠. 근데 이제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친숙한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그런 표현력이 좋은 동물 중에 하나가 강아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강아지를 선택하게 됐고, 거기에서 그 강아지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파란색은 어떤 그 꿈 같은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곳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색으로 좀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. 2층에 있는 그 동물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은 제목이 선사시대입니다. 오래전, 한 10,000년 전에 중국 북부에 있는 그 링시아라는 지역의 그 암석화죠. 암석화인데 그 바위에 그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깨알처럼 점으로 쪼아서 그렸던 그런 작품들을 제가 이제 금속으로 다시 표현을 했는데, 대부분의 그림들은 주로 그 사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, 또 동물을 좀 숭배한다는 느낌의 그런 동물들의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실적이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랬는데, 그때 시기가 이제 그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시켰던 그런 그 초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동물을 가축화시키기도 하고, 또 때로는 또 그것을 사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판화처럼, 조금 이제 저것은 한 개의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에디션이 조금 있는 작품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 만든 그런 작품들입니다. 우선 개인적으로는 그 블루는 자연에 없는 유일한 색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뭐 채소, 과일, 먹는 데에는 없는 그 유일한 색이 저는 이제 그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파란색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굉장히 특별한 어떤 느낌으로 줄 수도 있고, 저 나름대로 어떤 생명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색이라고 생각해서
조금 금속성 그런 느낌과 함께 그 파란색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1년에 한 3분의 2는 작업장에서 이제 주로 작업하고 또 한 3분의 1은 뭐 외국에 나가서 작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탁 갇혀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습관적인 어떤 역마살이랄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러고 누구하고 그 소통하려면 주로 작가들은 이제 전시회를 하면서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런 기회도 사실은 뭐 전시장을 문 열어놓고 2달 동안 설치를 해놓고 2달 동안 문 닫아놓고 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편한 거예요. 그냥 작업장에서 작업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요즘 이제 어디 또 새롭게 떠난다는 게 또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이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근데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작가가 매일 작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때로는 작품 발표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여행도 좀 다니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래야 되는 게 작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작가들한테 폐쇄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. 대부분 이렇게 작가들을 만나면 막 갇힌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이제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. 예. 사실 그 이제 이 문화원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 거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 다른 문화원은 보면은 뭐 어떤 건물 한쪽에 공간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그 현대화된 그런 공간에 주로 있는데 여기는 가정집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전시 공간일 수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, 이 공간이.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특히 그 중구에 계신 분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중심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